아빠가 돌아가시고서야 알았어요. 42년 동안 매년 엄마에게 편지를 써왔다는 걸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평생 말수가 적으셨던 아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주지 않으셨던 분이. 과연 이 편지 속에 담긴 아빠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저는 박현미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미뤄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의 방 정리였습니다. 아빠는 평생 말수가 적으셨어요. 특히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러셨죠. 저와 단둘이 남았는데도 아빠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셨거든요. 오늘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아빠의 방에 들어갔어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책상 위에는 아빠가 마지막까지 쓰시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통장들과 보험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거기에는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모두 같은 필체로 사랑하는 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름이었죠. 편지는 모두 47통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1983년.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 쓰인 거였어요. 가장 최근 것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인 것이었죠. 첫 번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 읽어봤어요. 순희 씨, 당신이 떠나고 벌써 1년이 지났어. 현미는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을 닮아서 고집이 세긴 하지만 착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던 아빠가 혼자서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편지를 펼쳤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순희 씨, 현미가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장인어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현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남편 정우가 퇴근한 거였죠. 어? 현미야,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눈이 빨개? 저는 편지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 42년 동안이나. 정우가 편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언제 쓴 거야? 엄마 기일마다 매년. 그런데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어. 정우와 함께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시간 순서대로 읽어보니 아빠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1995년에 쓰인 편지였어요. 순희 씨, 현미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국문과요. 당신이 꿈꾸던 바로 그 학과예요. 현미는 당신을 닮아서 책 읽기를 좋아해요. 내가 공부를 못 가르쳐줘서 미안했는데 현미가 혼자서도 잘하네요. 당신이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요. 택시를 몰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현미 공부시키려면 어쩔 수 없죠.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도 불평은 안 해요. 현미가 당신 꿈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저는 아빠가 제 대학 등록금 때문에 택시를 몰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당시에 아빠는 공장에서 일한다고만 하셨거든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다고? 나는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아빠는 항상 공장 일한다고만 하셨거든. 다음 편지는 1999년 것이었어요. 순희 씨, 현미가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한다고 하네요. 당신이 좋아했을 일이에요. 현미는 정말 당신을 닮았어요. 책을 사랑하고 글을 좋아하고. 나는 현미한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말문이 막혀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현미한테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엄마였는지 전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서툴러서 현미가 외로워할까봐 걱정이에요.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쇼핑도 하고 수다도 떨 텐데 현미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당신 역할까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아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빠는 항상 무뚝뚝하셨고 저는 아빠가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가 편지를 읽더니 말했어요. 아버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러게. 아빠가 이렇게 섬세한 분인 줄 몰랐어. 다음 편지는 2003년.
제가 결혼하던 해에 쓰인 것이었어요. 순희 씨, 현미가 결혼을 해요. 정우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성실하고 현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서툰 아버지인지 깨달았어요. 신부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아버지들은 딸과 함께 웨딩드레스도 고르고 결혼 준비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나는 현미와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현미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당신이 생각났어요. 현미가 정말 예뻤는데 내가 그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현미에게 얼마나 많은 따뜻한 말을 해줬을까요?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아빠는 결혼식 내내 어색해 하셨고, 저도 아빠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를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아빠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임신했을 때 쓰신 편지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2004년에 쓰인 편지였어요. 순희 씨, 현미가 임신을 했어요. 우리 손자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현미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미는 입덧이 심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당신이 현미를 임신했을 때도 이렇게 힘들어 했나요? 나는 손자를 위해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기 용품도 사주고 싶고 현미 몸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현미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을 텐데 현미가 태어날 때를 기억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런데도 현미를 처음 안았을 때 그 환한 미소를 현미도 곧 그런 기쁨을 느끼겠죠.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를 기억해요. 임신 중에 아빠가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주셨던 게 기억났어요. 맛은 없었지만 매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기 옷을 사다 주셨는데 모두 분홍색이었어요. 손자를 원하신다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때 아버님이 유난히 현미를 챙기셨던 게 생각나네. 병원에도 따라오시고. 맞아. 아빠가 그렇게 세심하신 줄 몰랐어. 다음 편지는 2005년 제 아들 지훈이가 태어난 해에 쓰신 것이었어요. 순희 씨, 손자가 태어났어요. 지훈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현미가 지은 이름인데 참 예쁘죠. 지훈이를 처음 안았을 때 당신 생각이 났어요. 현미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 말이에요. 지훈이는 현미를 쏙 빼닮았어요.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현미가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아이 돌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현미는 육아로 힘들어해요. 밤잠도 못 자고 지훈이가 울면 어쩔 줄 몰라 해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남자인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현미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지훈이 덕분에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늘었어요. 현미와 정우가 지훈이 때문에 매일 바쁘지만 행복해 보여요. 나도 할아버지가 되니까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지훈이가 자라면서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그때 아빠가 얼마나 지훈이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요. 밤에 지훈이가 울면 아빠가 먼저 일어나셔서 달래주셨거든요. 저보다 아기 달래는 게 더 능숙하셨어요. 아버님이 지훈이 할아버지 역할을 정말 잘하셨어. 지훈이도 할아버지를 많이 따랐고. 맞아. 아빠는 지훈이한테만은 표현을 잘하셨어. 나한테 그러지 못하셨는데. 2010년에 쓰인 편지를 펼쳤을 때 저는 더욱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순희 씨, 지훈이가 벌써 5살이 되었어요. 현미는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미를 보면 당신이 생각나요. 당신도 현미를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했을 텐데 내가 얼마나 도와줬나 싶어요. 당신한테 미안해요. 내가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현미를 보면서 내가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하고 후회해요. 현미가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편지를 읽어가면서 저는 아빠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2012년에 쓰신 편지들에는 더욱 깊은 고백이 담겨 있었어요. 순희 씨,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현미가 입학식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어색할까봐 안 갔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훈이 할아버지로서 가야 했는데 요즘 현미가 나를 걱정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봐요. 솔직히 외로워요.
당신이 떠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당신이 그리워요. 밤에 혼자 있으면 당신과 나눴던 대화들이 생각나요. 현미는 나보고 재혼을 생각해 보라고 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 말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가끔 현미와 지훈이가 놀러 오면 집안이 환해져요. 그럴 때만큼은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현미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자주 올 수는 없죠. 나도 현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때 아빠께 재혼을 권했던 게 기억났어요. 아빠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어서였는데 아빠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거네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 2015년에 쓰인 편지를 펼쳤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순희 씨, 지훈이가 10살이 되었어요. 현미가 지훈이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는데 지훈이가 할아버지도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당신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훈이도 할머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당신을 더 오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현미를 보면 당신이 보여요. 현미가 지훈이를 돌보는 모습, 남편을 챙기는 모습이 꼭 당신 같아요. 현미가 당신의 따뜻함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 현미를 보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새삼 깨달아요. 내가 현미한테 당신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어야 하는데 당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슬퍼서 말문이 막혀요. 현미가 엄마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현미가 너무 어렸을 때 당신이 떠나서 2018년에 쓰인 편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어요. 순희 씨,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요. 현미는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혼자 병원 가는 게 무서워요. 당신이 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요즘 현미가 자주 전화해요. 안부를 묻고 밥은 잘 먹는지 확인해요.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현미도 바쁠 텐데 늙은 아버지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 가끔 밤에 당신 꿈을 꿔요. 꿈에서 당신은 항상 젊고 예뻐요. 우리가 신혼일 때 모습 그대로예요. 꿈에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데 깰 때마다 너무 아쉬워요.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요. 언젠가 당신을 만나러 갈 수 있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현미와 지훈이를 잘 지켜봐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니까요. 편지들 중에서 가장 최근 것들을 읽을 때 저는 아빠의 마지막 시간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2020년에 쓰신 편지였어요. 순희 씨,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현민의 가족도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지훈이는 벌써 대학생이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하네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외로워요. 현미가 걱정해서 자주 전화하는데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이 외로워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당뇨도 생겼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현미는 모르게 하려고 하는데 병원 갈 때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당신을 만나러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떠나면 현미가 너무 슬퍼할까 봐요. 현미는 어려서 엄마와 헤어졌는데 이제 아버지와도 헤어져야 하니까. 현미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편지에는 더욱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순희 씨, 지훈이가 군대에 갔어요. 건장하게 자라서 다행이에요. 현미는 지훈이 걱정에 밤잠을 못 자요. 당신도 현미가 어렸을 때 이렇게 걱정 많이 했나요? 요즘 현미가 나를 더 자주 찾아와요. 아마 내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눈치챈 것 같아요. 현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많이 아프네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갈 수는 없어요. 현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나면 현미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 당신처럼 따뜻하게 현미를 안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훈이가 제대하고 현미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는 더 버텨야겠어요. 내가 현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2025년 편지를 펼쳤을 때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순희 씨,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암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현미한테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현미가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이제 정말 당신을 만나러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42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되겠죠. 당신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현미에게는 이 편지들을 남겨둘게요. 내가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현미가 이 편지들을 읽고 내가 얼마나 현미를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엄마였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미야, 아버지가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했다.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빠가 암 투병을 혼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정우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현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어. 표현은 서투르셨지만 마음은 정말 깊으신 분이야. 마지막 편지를 펼칠 때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정우가 대신 읽어줘야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편지였어요. 순희 씨,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펜을 들기조차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마지막 편지는 꼭 써야겠어요. 42년 동안 당신에게 편지를 썼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했어요. 보낼 곳을 몰라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였어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현미를 보면 당신이 보여요. 현미의 따뜻한 마음, 책임감, 가족을 향한 사랑, 모든 게 당신을 닮았어요. 현미가 이런 사람으로 자란 건 당신 덕분이에요. 비록 현미가 어렸을 때 당신이 떠났지만 당신의 사랑이 현미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지훈이도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현미가 지훈이를 잘 키웠어요. 당신이 현미를 사랑으로 키운 것처럼 현미도 지훈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가족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곧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42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많이 떨려요. 당신이 날 반겨줄까요? 내가 좀 더 좋은 남편이었다면, 좀 더 좋은 아버지였다면 한 회가 있지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현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평생 표현하지 못한 말들이야. 너는 정말 훌륭한 딸이었어.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자랑스러워. 지훈이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을 하늘에서 지켜볼게. 아버지가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 편지들로 전부 전해졌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현미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정우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아빠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펑펑 울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거든요.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현미야, 아버님은 정말 현미를 사랑하셨어. 이 편지들이 그 증거야. 저는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평생 혼자 간직하셨던 사랑을 이제야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빠가 이 편지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셨을까요? 정말 저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만의 일기장처럼 생각하신 걸까요? 그때 서랍 맨 밑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건 편지가 아니라 쪽지였어요. 현미에게 아버지가 떠나면 이 편지들을 읽어봐라.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아버지는 표현이 서툴렀지만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엄마 산소에 이 편지들을 가져가서 읽어주면 어떨까? 엄마도 듣고 싶어 하실 거야. 저는 이 쪽지를 보고 아빠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아빠는 정말로 이 편지들을 제가 읽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편지들을 모두 가지고 엄마 산소로 향했어요. 정우와 지훈이도 함께였어요. 제대한 지훈이를 보니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엄마 산소 앞에 앉아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엄마에게 아빠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42년 동안 엄마께 편지를 쓰셨어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편지부터 차근차근 읽어드렸어요.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모든 이야기를 엄마께 들려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어머님만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시고
오직 어머님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편지를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를 만나러 가셨어요. 42년을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엄마와 함께 계실 수 있겠어요. 산소 앞에서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아빠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상자 안에는 엄마의 사진들과 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는데 뒤쪽에 아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희 씨, 너무 아파하지 마. 현미는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큰 약속을 지키며 사셨는지를요. 엄마와의 약속을 평생 지키면서 저를 혼자 키우신 거였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제가 대학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뒤쪽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희 씨, 현미가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기특해요. 제 결혼 사진 뒤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순희 씨, 현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순희 씨가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할 텐데 미안해요. 지훈이 사진 뒤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순희 씨, 손자가 생겼어요. 현미를 닮아서 정말 예뻐요. 순희 씨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빠는 편지뿐만 아니라 사진으로도 엄마와 대화를 나누셨던 거예요. 저희 가족의 모든 순간을 엄마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던 거죠. 편지들을 모두 읽고 난 후 저는 아빠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평생 서툴다고 생각했던 아빠가 사실은 누구보다 사랑이 깊은 분이셨던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현미야, 이 편지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아버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아빠께 마지막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아빠에게. 편지들을 모두 읽었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평생 표현하지 못하셨던 사랑을 이 편지들로 모두 전해받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빠가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네요. 아빠가 택시를 몰면서까지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도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제게는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모두 몰랐어요. 지훈이를 키우면서 고민이 많았을 때 아빠도 저를 키우시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안 계신 상황에서 딸을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아빠, 고마워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표현은 서투셨지만 아빠의 사랑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이 편지들이 증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40년 동안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아빠를 평생 기억하고 사랑할게요. 아빠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딸 현미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어요.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모두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만 남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아빠의 편지들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아빠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빠의 편지 원문과 함께 제가 느낀 감정들도 함께 담았어요. 책을 만들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든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말수가 적으셨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이렇게 깊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왜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후회가 돼요. 아빠의 편지들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랑은 꼭 말로 표현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표현에 서툴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깊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가끔 아빠에게 편지를 써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지훈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감사한 마음들을 편지에 담아요. 아빠의 편지들 덕분에 저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전해지는 거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는 서툰 표현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